소백산 자락 아래 인적 드문 작은 마을. 류이아는 이곳에서 3년째 이안의 나무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거친 나무를 다듬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에 몰두했다. 3년 전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겪었던 잊고 싶은 실패와 자신을 신의 손이라 부르며 광적으로 쫓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어느 늦가을 오후 공방 문이 열렸다. 들어선 것은 류이안 또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아니라 굳게 담은 입술에 권위가 서려 있는 노인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강도영 회장과 그의 비서실장 민호. 이안 씨 맞습니까? 이 험한 산골까지 찾아온 손님이니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쇳소리 같았다. 류이아는 묵묵히 찻잔을 내밀었다. 저는 나무를 깎는 사람입니다.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알아. 자네가 왜 이 짓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성자자하던 류이안 박사가 겨우 나무나 깎고 있다니 세상 참 재미있지. 강 회장은 조소를 흘렸다. 내 손녀딸이 만든 휠체어 바퀴 덮개가 깨져서 말이야. 자네가 고칠 수 있겠나? 류이아는 휠체어의 작은 덮개를 만졌다. 손가락 끝이 닿자마자 강 회장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덮개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류이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곧 욕창이 생길 겁니다. 당장 휠체어의 각도를 3도 뒤로 젖히셔야 합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수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불균형을 이 젊은이가 단지 손끝의 감각만으로 꿰뚫어 보았다. 강 회장은 그날 이후 매일 공방을 찾아왔다. 나무를 깎는 류이안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다. 류이안은 무시했다. 단지 휠체어 각도를 조절하고 짧은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이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저택의 등기부와 감정서였다. 이건 내 재산의 일부야. 저택, 이 일대에서 가장 비싼 집이지. 내게는 50년의 기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고. 강 회장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래서요? 류이안은 깎던 나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강 회장이 류이안을 노려보며 오만한 승부사의 눈빛을 드러냈다. 류이안은 손에 든 조각칼을 내려놓았다. 침묵이 공방을 짓눌렀다. 저는 이미 의수를 접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접었는지 아니면 도망쳤는지. 자네가 아프리카에서 겪은 일 내가 모를 것 같나?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조사한 과거를 흘리자 류이안의 눈빛이 흔들렸다. 실패를 두려워하는군. 신의 손이라고 불리던 자가 말이야. 좋다. 자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걸지. 하지만 나를 다시 걷게 한다면 이 집은 온전히 자네의 것이 될 것이다. 단 실패하면 자네는 다시는 의수를 펼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이 서약서에 서명해. 류이안은 강 회장이 내민 서약서와 등기부를 번갈아 보았다. 그가 의수를 접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술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다 비극을 낳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오만이 저의 자만심을 건드렸군요. 류이안이 펜을 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정확히 3개월. 그리고 그동안 회장님은 제 환자가 아닌 제 작업의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공방으로의 초대 땅의 기운. 강 회장은 그날로 호화로운 저택을 떠나 류이안의 공방 옆에 딸린 낡은 별채로 거처를 옮겼다.
시니어 드라마에서 중요한 소박함 속의 가르침이 시작된 것이다. 류이안의 치료는 세상에 알려진 어떤 재활 방식과도 달랐다. 그는 첨단 장비 대신 차가운 흙과 뜨거운 물, 그리고 나무의 결을 이용했다. 회장님은 너무 높이 계셨습니다. 몸이 땅의 기운을 잊었습니다. 류이안은 강 회장을 안아 흙 위에 눕혔다. 이제부터 회장님의 숙제는 매일 이 흙의 냄새를 맡고 흙의 촉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회장님께 필요한 건 근력 이전의 균형입니다. 강 회장은 흙투성이가 되는 것이 굴욕적이었지만 류이안의 단호한 눈빛 앞에선 그의 오랜 권위도 통하지 않았다. 류이안은 강 회장의 몸뿐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도 함께 만졌다. 치료 중 류이안은 강 회장의 다리가 마비된 이유가 과거 자신 때문에 무너진 가족에게 진 깊은 부채감 때문임을 직감했다. 회장님은 걷는 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걷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러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류이안이 말했다. 묵은 상처의 대면. 치료가 한 달쯤 접어들었을 때 강 회장의 딸 강서윤 40대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는 불량배로 류이안을 오해했다. 이 집을 노리고 아버지를 기만한 대가가 클 겁니다. 서윤이 경고했다. 아버지는 영원히 걷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망가뜨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에요. 강 회장은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류이안은 서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예전에 너무 많은 것을 고치려 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고 그 결과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멈췄습니다. 서윤 씨, 회장님은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류이안은 강 회장에게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치료 대신 서윤에게 보낼 편지 쓰기를 숙제로 내주었다. 류이안은 강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이 가장 걷고 싶은 길은 딸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 길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신의 손이라도 이 다리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그의 다리가 마비된 사고는 사실 딸에게 주려던 선물을 가지러 가다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균열의 끝에서 3개월의 약속 기간이 보름 남은 시점. 강 회장의 다리에는 미세한 감각이 돌아왔다. 꿈틀거리는 발가락. 모두가 기적이라 했지만 류이안은 강 회장의 눈빛이 아직 흔들리고 있음을 알았다. 강 회장은 재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젠 됐다. 이 정도면 기적이야. 이안, 자네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도망치지 마십시오. 류이안이 강 회장에게 처음으로 소리쳤다. 당신의 이 미세한 움직임은 서윤 씨에게 보낸 그 짧은 편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통스러운 재활보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두려우신 것 아닙니까? 류이안은 자신의 은퇴를 초래했던 과거의 실패, 즉 자신이 고쳤다고 자만했던 환자가 결국 마음의 병으로 스스로를 포기했던 일을 회상하며 강 회장에게 절규했다. 제 의술의 한계는 이미 절망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육체를 고치는 건 저의 손이지만 걸으려는 의지는 회장님 자신의 몫입니다. 만약 회장님이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당신의 집을 받고 다시 의술을 접겠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저의 실패를 영원히 증명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약속의 지팡이. 약속 당일. 류이안은 강 회장을 공방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 아래로 데려왔다. 마당에는 서윤과 민호 실장도 와 있었다. 강 회장은 보조장치의 의지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류이안이 3개월간 깎아 만든
가족 4명의 이름이 새겨진 작고 튼튼한 지팡이였다. 이것이 제가 회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입니다. 이제 이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보십시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잡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그는 50년의 오만과 5년간의 절망을 모두 토해냈다. 그리고 눈앞에 선 딸에게 용서의 눈빛을 보냈다. 떨림, 한 걸음, 두 걸음. 강 회장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이안이 깎아준 지팡이와 그의 의지가 그를 지탱했다. 마침내 서윤에게 다가간 강 회장은 울음을 터뜨리며 딸을 안았다. 내가 걸었구나. 서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새로운 시작의 무게. 며칠 후, 강 회장의 저택, 고급 응접실. 류이아는 강 회장이 건넨 등기부와 함께 저택의 주인이 되었다. 강 회장은 지팡이의 의지에 류이안 앞에 섰다. 자네는 이겼어. 약속은 약속? 이 집은 이제 자네 것이네. 자네는 내 인생을 다시 세운 사람이야. 강 회장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류이아는 서류 봉투를 강 회장에게 되돌려 주었다. 회장님, 저는 성공의 대가로 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술이 다시 시작된 곳은 이 집이 아니라 회장님이 흙냄새를 맡았던 공방의 흙바닥입니다. 이 집은 회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을 서윤 씨의 명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매년 저택의 한 귀퉁이에 작은 류이안의 치료실을 만들어서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재단을 만드십시오. 그게 제가 이 집을 받은 대가로 원하는 전부입니다. 류이안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신의 손이라 불리던 자신의 재능을 인간적인 봉사로 회복하는 데 있었다. 강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류이안은 다시 산골의 공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깎아 균형을 잡아주는 일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신의 손이 아니라 균형의 손을 지닌 치료사로